자, 14페이지, 수능특강 14페이지 보면 이제 여기는 급수 개념 정리하고 급수란 어떤 수열을 무한히 더하는 개념이었고요. 특히 우리는 급수의 수렴, 어떤 값으로 가깝게 간다에 관심이 있죠. 그래서 급수의 수렴 값을 구할 때 그 단계가 잠깐 언급되어 있는데 그것만 밑줄 치고 갈게요. 여기 급수의 수렴과 발산에서 부분합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그 수학 1에서 수열의 합에 나오는 SN이라고 표현했던 거, 수열의 합에다 나온 거를 급수에서는 n번째 한까지, 유한한 한까지 합한 걸 부분합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급수가 수렴한다면 그 수렴값을 구하는 이제 형태는 여기 밑에 있는데 요거 한 번에 쭉 정리할게요. 급수는 이렇게 표현이 되죠. 시그마 n을 1부터, 즉 첫 번째 항부터 무한히 어떤 수열, an 수열을 더한다라는 개념이었어요. 그러면 시그마 무한대를 분리를 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리미트가 이제 적용돼서 n을 무한대로 보내는데 누굴 무한대로 보낼 거냐? 조금 전에 표현했던 유한한 항, n번째 항까지. 그래서 시그마 k라는 문자를 들고 와서 k를 1부터 n까지, 유한한 항까지의 ak 이렇게 적어주면 n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한 다음 그 n을 무한대로 보내보겠다, 이런 개념이 되겠고, 방금 봤던 대로 여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우리가 뭐다? 부분합이라고 했으니까 부분합을 구해서 n을 무한대로 보낸다. 이게 최종 급수의 수렴값을 구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부분합을 구하고 극한 보낸다, 이렇게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디테일하게 하는 거는 어차피 문제에 따라서 뭐 조금씩 달라지긴 할 거지만 큰 구조로는 부분합 구해서 무한대로 극한, 이겁니다. 그래서 부분합 구하는 거에 좀 집중하시면 되겠고, 넘어가 볼게요. 자, 15페이지에 혹시 아래쪽 두 개나 위에 예제 잘 안 풀리던 거 있던가요? 후, 있던가요? 없나요? 넘어갈게요. 이따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자, 한 장 더 넘겨서 개념적으로 다시 가봅시다. 자, 급수와 수열, 요거 수열은 일반항을 얘기하는 건데 급수와 수열의 극한은 일반항의 극한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명제가 하나 있죠. 급수가 수렴하면, 즉 무한히 더하는 그 값이 어떤 값으로 가깝게 가면 거기에 적용되었던 수열, 일반항 A에는 반드시 0으로 수렴한다 였어요. 반드시 0으로 수렴한다. 요거의 증명은 아래쪽에 있는데 잠깐만 보고 갈까요? 금방 되니까. 급수가 수렴하니까 n번째 항까지 더해서 합을 부분합이라고 그랬죠? 더해서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건 결국은 수렴한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s로 수렴한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바로 앞에 있는 n-1번째 항까지 합하면 이것도 이제 부분합의 일종이 되는데 얘도 결국은 급수가 수렴한다는 게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보내면 이렇게 s 똑같은 대로 수렴하겠죠. 그럼 여기서 쓰는 내용은 일반항과 부분합의 관계, 여기 있죠. 짠. n번째 항까지 합해서 그 바로 앞까지 합을 빼면 n번째 항만 덩그러니 남는데 그 n번째 항을 일반항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반항이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극한이 어떻게 되느냐? 극한을 적용해봤어요. 그랬더니 조금 전에 봤듯이 Sn 부분합도 S로 수렴하고 수렴, Sn-1도 수렴하니까 리미트를 각각 적용할 수 있는 구조가 돼서 뭐가 돼? 리미트 Sn도 S, 리미트 Sn-1도 S, S 빼기 S는 0. 그래서 처음과 끝만 보면 급수가 수렴할 때 거기에 적용되어 있던 일반항 AN이라는 수열은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이제 증명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위로 다시 돌아가서 요거는 복습이니까 조금 빨리 가는 중이에요. 아래쪽 2번을 보면, 자, 급수가 수렴하면 여기 앞부분, 여기까지 끊을게요. 급수가 수렴하면 여기 앞부분을 P, 그러면 AN의 극한은 0이다, 뒷부분을 Q라고 하면 얘는 구조가 P이면 Q이다의 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참이기 때문에 우리 명제단원에서 요거 짝대기 두 개, 화살표 짝대기 두 개가 참일 때를 표현했던 겁니다. 자, 요게 참이면 반드시 따라가는 참이 명제가 그것의 대우 명제죠. 그죠? 그래서 대우 밑에 거가 사실상 대우 명제더라. 자, 대우 명제를 구해보면요. 뒤집어서, 그러니까 가정 부분과 결론 부분. 가정 부분이 P, 결론 부분이 Q인데 뒤집으면, 위치를 바꾸면 Q이면 P다 해서 그것을 부정한 게 대우 명제예요. 그래서 써보면 not Q이면 not P이다도 참이 되는 거죠. 왜? P면 Q다가 참이니까. 그럼 not Q면 뭐가 되냐? AN이라는 수열이 0으로 수렴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0으로 수렴하지 않으면. 그럼 결론이 not P다. 뭐다? 급수가 수렴하지 않는다. 요것도 참이 명제야. 그러면 사실 수렴하지만은 발산이라고 하는데 사실 발산에 관심은 없고요. 2번은 어떨 때 많이 쓰이냐면 어떤 급수가 수렴하는가요? 발산하는가요? 즉 수렴하지 않는가요를 구분할 때 첫 번째로 많이 쓰게 돼요. 자, 2번에 보면 AN이 0이 아니다. 리미트 극한이 0이 아니다는 발산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도 맞지만 0이 아닌 수렴값, 수렴은 하는데 0이 아닌 경우도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급수가 주어져 있는데 그 녀석에 적용되는 일반항을 n을 무한대로 보내봤더니 1로 수렴해. 그러면 그 급수는 발산한다. 이렇게 바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궁금한 거는 선생님, 일반항 AN이 0으로 수렴하면요? 그거는 부정형이라고 해서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급수가 수렴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발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를 주의하라고 한 게 요 아래쪽에 참고 쪽에 보면 1의 명제,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즉 일반항이 0으로 수렴한다고 해서 반드시 급수가 수렴하는 건 아니야. 0일 때는 그래서 해봐야 돼. 알겠죠? 극한값이 0일 때,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일 때는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제를 이렇게 들어줬지만 사실 선생님이 드리고 싶은 예제는 이거예요. 이건 적어놔봐. 급수 쓸게요. n을 1부터 무한대까지 간단하게 n분의 1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간단하죠? 1 넣으면 1, 2 넣으면 2분의 1, 3 넣으면 3분의 1, 즉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이거 무한히 더하면 왠지 n분의 1은 n이 점점 커질수록 0에 가까워지니까 나중에는 안 더해지겠지. 0에 가까우니까 0만 더하면 어느 시점에는 값이 고정될 것 같습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요 녀석이 급수에 적용되는 일반항 AN이라고 봤을 때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그 일반항을 무한대로 보내봤더니 뭐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n분의 1이고 이거는 너무 쉽게 0인 거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급수에 적용되는 일반항이 0으로 수렴한다. 그런데 요 녀석이 그러면 급수가 수렴할 거냐? 그게 아니라는 반대되는 예시로 가장 많이 드는 녀석이에요. 간단하지만. 그래서 이거 표현해 볼게. 요 놈은 뭐 복잡한 증명보다는 이렇게 한번 봅시다. 나열해 볼게요. 1 넣으면 1, 2 넣으면 2분의 1, 3 넣으면 3분의 1, 4 넣으면 4분의 1. 좀 많이 써볼게요.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 여기까지만 써볼게요. 무한히 더하는 거니까 뒤는 점점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괜찮나요? 지금 뭘 증명하려고 하냐면 이 급수가 수렴하지 않는다를 증명해보고 싶어요. 결론은 그래. 자, 그러면 어떤 아이디어를 좀 여기서 쓰냐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른 친구들한테 설명할 때도 좋아. 1 더하기 2분의 1까지는 그대로 두고요. 여기 두 개를 이제 한 쌍으로 좀 가져가 보고 싶은데 요 녀석을 숫자를 바꿔볼게요. 어떤 숫자로 바꿔볼 거냐면 3분의 1 말고 뒤에 있는 4분의 1로 바꿔볼게요. 그럼 밑에다가 한 번 더 쓸게. 1 더하기 2분의 1은 그대로 두고 3분의 1을 4분의 1로 둔갑시켰어요. 그리고 4분의 1까지는 그대로 쓸게요. 만약에 뒤가 똑같다면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 똑같다면 3분의 1이 4분의 1보다 크죠?
그러면 윗줄과 아랫줄 크기 비교를 했을 때 위에가 크겠지.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죠? 이해되나요? 그러면 뒤에도 어떤 작업을 할 거냐? 여기 4개 보이나요? 여기도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을 모조리 8분의 1로 둔갑시킬게. 그럼 어차피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보다 다 크잖아. 부등호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더하기. 뒤에 8분의 1로 다 둔갑시켜 볼게요. 그대로 빨간색 쓰자.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맨 뒤에 8분의 1이 원래 있던 거. 짠, 이렇게. 그럼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이런 룰을 계속 적용해 보겠다는 겁니다. 무한히 뒤에 점점점이니까. 그럼 그 다음은 누구겠어요? 여기서 힌트는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은 2분의 1이죠. 8분의 1이 4개면 여기도 2분의 1이죠. 그 다음 어떻게 하겠니? 9분의 1부터 16분의 1까지, 즉 9분의 1부터 15분의 1까지를 전부 분모를 16으로 바꿔요. 그러면 16분의 1이 8개가 생겨. 걔도 얼마야? 2분의 1이지. 그렇다면 두 번째 줄에 쓴 녀석은 등호를 채울게요. 1 더하기 2분의 1에다가 지금부터 2개를 쌍으로 해서 더한 건 2분의 1, 4개를 쌍으로 해서 더한 건 2분의 1, 그 다음에 8개를 쌍으로 해서 더한 건 또 2분의 1. 계속 뭐예요? 2분의 1을 더하게. 즉 무한히 2분의 1을 더하게 되죠. 이해되니? 그럼 얘는 수렴하나요? 이게 발산이란 말이야. 2분의 1을 계속 더할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녀석은 발산입니다. 합이 특정한 값으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야. 민준아, 이거 이해되니?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처음에 급수 n을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은 그거보다도 큰 녀석이잖아. 부등호상. 우리가 구해놓은 발산하는 녀석보다도 더 합이 커요. 그럼 쟤도 당연히 발산이겠지. 이해되나? 괜찮니? 결론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이라는 거는 n분의 1이라는 일반항이 n이 무한대로 보내졌을 때 극한값이 0으로 수렴하지만 급수는 뭐다? 발산한다. 그러니까 일반항이 0으로 수렴하지 않는 경우, 즉 0이 아닌 다른 값으로 수렴하거나 발산하는 경우는 급수가 발산의 끝이야. 그래서 수렴 발산에서 발산은 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항이 0으로 수렴한다? 그러면 그때 수렴값이 있으면 구해야 되는 거고 없을 수도 있다. 그것만 좀 잘 챙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뭐 나머지는 기본적인 성질이라서 이거는 크게 어려운 게 없을 것 같고요. 한 장 넘겨보자. 자, 다음 장에 질문 있나요 혹시? 없으면 선생님 4번 관련해서 요거 4번 관련해서 복습용으로 좀 적어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등차 수열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요거는 등차 수열을 해석할 때 뭐 간단하지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다가 적어 볼게요. 첫째 항을 A라고 세팅하고요. 공차를 D라고 세팅하겠습니다. 이게 등차 수열 이루는 녀석이야. 그러면 오랜만에 물론 문제 풀 때 봤겠지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 D이라고 표현하죠.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도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봐봐. n이라는 거는 항의 번호이면서 항의 번호 n을 정해주면 여기가 정해지면서 그 항의 값이 정해져요. 마치 x를 넣었을 때 y가 등장하는 것처럼. 그래서 함수 구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n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n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얘는 d를 개수로 보고 그 다음에 플러스 첫째 항 마이너스 d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선생님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n을 정해주니까 여기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a 빼기 d는 여기는 a도 첫째 항, d도 공차 고정된 어떤 상수값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상수항으로 퉁 쳐보자고. 그러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n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되고 그죠? dn 플러스 알파 공차가 0이 아니라 그러면 1차식으로 표현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1차 항의 개수가 공차가 오더라.
알겠죠? 이걸 알고 접근하면 문제에서 상당히 이득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시간적 이득을.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합,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 어차피 우리 부분합 구할 때 해야 되는 거거든. 그거도 잠깐 볼게요. 등차 수열의 합,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 SN은 도출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니까 그대로 쓸게요.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첫째 항의 2배 더하기 n-1 공차 d 이렇게 되거든요. 얘도 가만히 보면 몇 번째 항까지 더할 건데 n을 정해주면 여기에 들어가고 나머지 a와 d는 상수니까 값이 딱 정해진단 말이에요. 얘도 함수겠지, 그지? 그래서 n을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봐봐. n이 맨 앞에 하나 곱해져 있고 괄호 안에도 n이 하나 있으니까 얘네 둘이 곱하면 n의 제곱 2차가 되거든요. 그쵸? 그리고 이제 나머지 n을 뭐 분배해서 여기다가 쓰고 여기다가 곱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정리하자면 2분의 d 그리고 보니까 뒤에 2분의 d는 어떻게 나왔냐면 요렇게 곱해서 2분의 d 여기 분모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n제곱의 개수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한 단계 생략할 건데 2분의 요렇게 곱하면 1차의 개수 요 녀석이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d에도 얘 곱하면 1차가 되는 거죠. 그러면 분모 2, 분자 2a-d가 1차의 개수인데 그건 별로 관심이 없어. 그래서 a로 퉁 칠게요. 곱하기 n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등차 수열의 합꼴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캐치할 수 있는 거는 등차 수열의 n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해보면 n에 대한 2차로 나타나고요. 반드시 그렇다고. 그 다음에 2차 항의 개수가 공차의 절반이더라. 괜찮죠? 공차의 절반이더라. 공차의 절반. 요거 이따가 좀 써볼게요. 그리고 요건 아마 수학 1 할 때 아마 들어봤을 텐데 상수항이 있나요? 없나요? 상수항이 없죠. 면 앞으로는 얘가 등차 수열이에요 라고 얘기를 안 해도 n에 대한 2차식 형태고 상수항이 없다? 그러면 등차 수열의 합을 나타낸구나. 거꾸로 도출할 수 있어요. 알겠죠? 만약에 상수항이 0이 아닌 뭐 플러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상수항이 0이 아닌 값이 들어있다? 그러면 그거는 구해보면 알겠지만 두 번째 항부터 등차를 이루는 수열이야. 이렇게 구분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뒤에 이제 등비수열도 비슷한 거 있으니까 가볼게요. 자, 그러면 요거 두 개 가지고 돌아가 볼게. 4번.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8인 등차 수열. 이걸 보자마자 우리는 뭐 AN이라고 했으니까 일반항 구해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항 더하기 n-1d 이렇게 해도 되지만 아까 했듯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 형태로 나타나고 n의 개수가 공차다. 그럼 뭘로 시작해? 8n으로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첫째 항이 3이면 1 넣었을 때 3이 돼야 되니까 빼기 5를 하면 1 넣었을 때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할만하죠? 그 다음에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이렇게 나타냈는데 봐봐. 요거도 아까처럼 하려면 SN은 이건 안 적어도 돼요.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첫째 항의 2배니까 6 더하기 n-1 공차 d 8 이렇게 적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이미 등차 수열의 합은 n에 대한 2차식 형태로 나타나고 얘 어차피 등차 수열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 항부터 등차를 이루는 거거든. 그러면 걱정 없이 n에 대한 2차를 만들면 돼요. 이해되니? 그러니까 복잡하게 가지 말고. 자, 그러면 이렇게 적는 거죠. SN은 이건 적어봐. 공차의 절반이 제곱의 개수고 상수항이 없는 1차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자, 그럼 벌써 공차 D가 얼마니까? 8이니까 그거 절반을 쓰면 여기는 4로 시작하게 되겠죠. 괜찮나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뭐 얘기는 안 했지만 일반항과 수열의 합의 관계에서 일반항에서 첫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하냐? 이거는 합에서 첫째 항을 구하는 거랑 같아요. 맞죠? 의미가 S1이라는 게 첫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첫 번째 항이겠지.
근데 문제에서 이게 3이라고 했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위에다가 1 넣어서 3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S1은 4 더하기 A가 3이 되어야 하니까 A는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적용하면 끝납니다. 그쵸? 그래서 복잡한 등차수열의 합공식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해서 나머지 여기다가 적용해 가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한 장 더 넘겨볼게요. 이제 등비급수에 대한 얘기고 여기서는 하나만 짚고 가봅시다. 여기 중간 조금 전 초반에 보면은 수렴 조건만 잠깐 체크하고 갈게요. 공비가 공비가 R일 때 절대값 공비가 1보다 작을 때 수렴하고 이게 수렴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이고 그 합은 어떻게 구해요?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이렇게 구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과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은 1이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느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자, 넘어가 봅시다. 여기서도 5번에 요거 때문에 잠깐 하는 건데요. 아까처럼 좀 얘기 좀 해봅시다. 여기는 쓸 거 많이 없으니까 봅시다. 첫째 이 등비 수열의 첫째 항을 A라고 하고요. 공비를 R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일반항 A에는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이거는 잘 외우고 계시죠? 여기에 뭐 식의 특징은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그 합을 얘기해보고 싶은데 봐봐. 아까처럼 n번째 항까지 합이라고 하면 우리가 외우고 있는 식은 R 빼기 1, 공비 빼기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 제곱 빼기 1 이렇게 쓴답니다. 까지 괜찮죠? 여기서도 이제 모양을 좀 보려고 하는데 분모에 있는 R-1은 공비가 상수면 고정된 값이고 첫째 항 A도 고정된 값이니까 요만큼이 요렇게 분배된다고 봅시다. 괜찮죠? 그러면 뭐예요? R-1분의 A에 R의 N제곱이 곱해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로 연결할게요. R-1분의 마이너스 A 이렇게 되죠.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래서 아까 꼴이라는 걸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얘도 이렇게 볼게요. 요 녀석을 A라는 상수로 퉁 치자면 여기는 뭐가 돼요? 그것의 부호가 반대로만 있는 거네. 그치? 괜찮죠? 그러니까 이거를 꼴로 따져보면 A 곱하기 공비의 n제곱 빼기 A 이런 구조가 돼요. 이게 뭐다? 등비수열의 n번째 항까지의 합의 식이다. 그러면 아까처럼 거꾸로 SN이라는 식을 쳐다보면 이게 등비수열의 합이구나를 캐치하면 좋겠다라는 거야.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건 잘 표시해둬야 돼. R에 거듭제곱이 있어야 일단 등차가 아닌 등비라는 걸 알고 있는데 여기는 반드시 n제곱으로 모양을 맞춰놔야 돼요. n-1이 아니라 n제곱으로 맞춰놨을 때 그때 거기 앞에 곱해진 개수와 뒤에 상수항이 부호가 서로 반대, 즉 더하면 0이 되는 구조면 이게 등비수열의 n번째 항까지의 합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수열의 합, 이게 등비수열이 안 줬거든요. 어떤 수열의 합이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n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an 일반항을 sn-sn-1 해가지고 구하면 어쨌든 그게 등비수열로 나타나거든요. 그거를 여기서 바로 캐치하자고. 그래서 첫 번째, 일단 어떤 2라는 게 거듭 제곱되고 있는데 n제곱 지켜줬잖아, 그지? 그리고 개수와 상수항을 더해보니까 뭐예요? 0이야. 그럼 얘는 뭐라고 판단하면 돼? 등비수열의 합이다 라고 판단하면 돼. 그럼 뭘 할 수 있어? 거듭 제곱되고 있는 녀석이 공비가 돼버린 거야. 이해되나요? 그러면 거꾸로 이게 등비수열임을 알았기 때문에 일반항은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첫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한다고? 이거 A1이라고 쓸게. 그럼 첫 번째 항은 합이 있으니까 S1로부터 구해오는 겁니다. 할만하죠? 괜찮니? 그래서 S1은 마이너스 6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3. 그래서 S1에다가 마이너스 3 넣으면 일반항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반항과 그 부분합, 수열의 합 관계식을 이용하지 않아도 이렇게 식의 특징만 보고 우리 일반항까지 도출할 수 있단 말이야. 특징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5번에다가 적용 한번 해볼게요. 어떤 합인지 모르겠어. 여기 지금 등비수열이라고 얘기를 안 해줬잖아요. 그죠? 근데 식을 보니까 따단 거듭제곱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모양을 살짝만 고쳐보죠. SN은 2의 마이너스 n제곱은요 2분의 1 전체의 n제곱이고 빼기 1 이렇게 됐잖아요. 그치? 자 그러면 2분의 1이 거듭제곱 되는 거 보여? 그때 이거 등비수열의 합이 아닐까를 고민해보는 거죠. 그러면 지수가 n 지켜졌지. 2분의 1 n제곱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는 뭐가? 1이 곱해져 있는 상태거든. 그렇다면 어머나 여기 있는 1과 상수항을 마이너스 1 더하면 얼마야? 0이니까 이거는 등비수열의 합이었구나 로 볼 수 있어요. 그럼 당장 뭘 할 수 있지? 일반항 구할 수 있지. 일단 뭡니까? 첫째 항 곱하기 공비는 2분의 1이라고 정해져 있네요. 그죠? 보이니까. 거듭제곱 되는 녀석이 공비니까. 그리고 n-1 이렇게 공식 적용하고 첫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S1로부터 구한다고요. 그치? 그러면 S에다가 N에다가 1 넣으면 2분의 1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어휴. 그래서 첫 번째 항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마무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할만하죠? 이렇게 밀어넣어서 그럼 부호가 마이너스고 2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일반항 구하기까지 뭐 간단하게 연결할 수 있겠다. 그럼 얼추 보면 암산도 가능한 거야, 그지? 요러기 위해서 알려드렸던 거니까 잘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질문은 뭐 없을 것 같고요. 자, 넘어가서 20페이지 질문 있나요? 아니, 못 풀어봤지. 영훈아, 지금 휴대폰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아니 엄마가 어디냐고 물어봐. 학원 그랬죠. 그게 더 이상하지 않니? 수업 중인데 학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시원이 여기 질문 있니? 없어? 혜성이는 아직 못 풀었으니까. 효경이는? 넘어가더니? 넘어가 보자. 자, 질문 있으면 나중에 따로 얘기해 주세요, 저한테. 그 다음에 21페이지 질문 있나요? 2번 볼까요? 2번 보고요. 3번? 좋아요. 3번은 질문 없었으면 제가 하려고 그랬어요. 1번은 뭐 할만하죠. 등비수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1번은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안 되면 저한테 질문 주시고요. 자, 2번 하러 가보겠습니다. 어떤 수열인지 모르겠는데 아래처럼 정의를 했대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라고 했는데 잠깐 해석해 봅시다. 여기서는 관건이 뭐냐면 여기 항의 번호로 주어져 있는 2n 플러스 1, 2n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오른쪽 보면 2n 요런 놈들이거든.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보던 거잖아, 그지? 2n은 어쨌든 짝수. 그러면 오른쪽부터 해석해 볼까요? a2n이라는 거는 n이 1이면 두 번째 항, n이 2면 네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여덟 번째 항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주어진 단서는 n에다가 1 넣어볼게. 1 넣으면 A3은 3분의 1 A1. 이 말은 뭐야? 첫 번째 항의 3분의 1배가 세 번째 항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2n 플러스 1이랑 2n 마이너스 1은 딱 그냥 n이 플러스 1이냐 플러스 2냐 요거 한 칸 차이거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첫 번째 항, 그 다음이 세 번째 항, 그 다음이 다섯 번째 항 요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는 얘가 뭐야? 홀수항이야. 다시 말하면 홀수항끼리는 공비가 3분의 1인 등비수열이야.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괜찮죠? 그래서 홀수항끼리 등비수열 이렇게 해석을 하고 넘어가 봅시다. 괜찮나요? 그래서 짝성은 조금 이따 해석하는 걸로 하고 자 힌트가 하나 주어져 있는데
급수입니다. 급수인데 뭐야? n을 1을 넣으면 2n-1은 1부터니까 첫 번째 항, 그 다음에 2를 넣으면 세 번째 항. 이 뭐야? 홀수항들이죠. 홀수항들의 뭡니까? 급수입니다. 그게 수렴하는 6이래요. 어머나, 수렴 등 아까 첫 번째 단서가 홀수항들끼리는 공비가 3분의 1인 등비수열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 등비수열을 무한대로 더하니까 등비급수 수렴값이 6이야 이렇게 된 거네요. 그쵸? 자, 그러면 얘는 바로 아까 등비급수 수렴 조건을 만족하고요. 그 수렴값은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이라고 했지, 그지?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네. 밑에다 쓸게요. 그래서 1 빼기 홀수항들끼리 공비는 3분의 1이었고 이 급수의 첫째 항을 분자에 올려놓으면 되는데 그 첫째 항에 n이 1일 때겠죠? n을 1을 넣으면 a1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얼마다? 6이다. 와, 그러면 첫 번째 항 구할 수 있겠다. 자, 분모 분자에 3을 곱할게요. 그럼 여기는 3이 곱해질 거고 3 빼기 1이니까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양변 3 나누고 2 곱하면 첫 번째 항은 4다 이렇게 얻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수열의 첫 번째 항은 4야 시작됐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요 공간 요 밑에다가 조그맣게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 항이 4라고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단서가 홀수항들끼리는 공비가 3분의 1인 등비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항은 4 곱하기 3분의 두 번째 항이 아니죠. 홀수항들끼리니까 세 번째 항 여기 세 번째 항은 4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한 번 더 해볼까요? 다섯 번째 항은 4 곱하기 3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봐봐. 이것의 일반항을 한번 표현해보고 싶어요. n을 이용해서. 그러면 아까 홀수항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2n 플러스 1 또는 2n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하면 되거든? 그런데 n을 자연수부터 밀어넣고 싶으면 2n 마이너스 1로 해야 1을 넣으면 첫 번째 항, 2를 넣으면 세 번째 항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괜찮아요?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은 위에 있는 애들을 대표할 수 있는 항이 될까? 이게 뭐야? 곧 첫 번째 항이 4고 공비가 3분의 1인 등비수열의 일반항으로 쓰면 되죠. 그래서 4 곱하기 3분의 1 공비의 n-1 제곱으로 쓴다면 확인해보죠. 1 넣으면 첫 번째 항은 4, 2 넣으면 4 곱하기 3분의 1 맞네요. 세 번째 항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홀수항들은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자, 그럼 그 옆에다가 두 번째 단서 짝수 번째 항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이거는 옆에다가 해석을 잠깐 해볼게요. 만약에 n에다가 1을 넣으면 좌변 A2가 되는 거고 우변은 시그마 K는 1부터 2n-1이니까 n에다 1 넣으면 1까지거든. 그러니까 1부터 홀수 번째까지인데 가만히 보면은 2n-1은 여기는 얘보다 하나가 작은 거지. 다시 말하면 짝수 번째 항이 정해지면 그 바로 앞까지 홀수항까지 합하는 구조야. 그래서 다시 써볼게요. 이렇게 해서 AK니까 얘는 A1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n이 2면 A4가 될 거거든요. 그럼 방금 뭐라 그랬다고? 4보다 바로 앞에 있는 홀수 번째 항, 세 번째 항까지 합이 될 거예요. 요런 구조야. 괜찮나요? 그래서 요거 한 번 더 옆에다가 써볼게요. 비슷하게. 자, A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이랑 같았고요. 네 번째 짝수항은 첫 번째 더하기 두 번째 더하기 세 번째까지였어요. 요거는 근데 조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위에서 관계가 첫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이랑 같으니까 첫 번째 항 대신 두 번째 항이라고 쓴다면 A2를 두 번 더하는 거니까 2배 A2 더하기 A3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여섯 번째 항은
첫 번째 더하기 두 번째 더하기 쭉쭉쭉 가서 다섯 번째까지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다섯 번째까지인데 네 번째까지가 뭐 이렇게 되는데 다시 그거 전에 1, 2, 3 더한 게 4, 네 번째라고 쓸 수 있죠. 그럼 여기서 1, 2, 3 더한 거 A3까지는 A4고 그 다음에 A4가 또 있겠지. 그리고 A5란 말이에요. 요렇게인데 요만큼이 뭐야? A4란 말이야. 이거 괜찮나요? 그러면 A4가 두 개. 그리고 끝에 있는 A5 이런 구조가 되겠네요. 어떤 느낌인지 보이니? 그러면 그 다음 짝수항인 여덟 번째 항은 유추해보자. 얘 A1번부터 A7번까지 더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는 A6이라고 할 수 있지. 그 다음에 A6 한 번 더 나오지. 그 다음 A7 나오지. 그럼 뭐야? 2배 A6 더하기 마지막 그 바로 앞에 거 A7 이렇게 됩니다. 어떤 패턴이 보이죠?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보면은 이 항의 번호가 2, 4, 6, 8 이게 2n으로 표시가 될 거예요. 괜찮나요? 2n으로 표시가 되면 얘네들과 이제 이 오른쪽에 나온 얘네들의 관계를 한번 보는 거야. 일단 뭐 하나만 짚어볼게요. 여기 기준으로 보면 여덟 번째 항을 구할 때 두 배가 되는 애들을 보면 거기에 곱해지는 항의 번호는 여기 있는 거 빼기 2입니다. 그렇죠? 짝수항들끼리 봤다 그러면 그 바로 앞에 있는 짝수항이야. 맞죠? 맞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더해지는 항들의 번호를 보면 어때요? 여기 적는 번호보다 바로 하나 앞에 있는 항이야. 이런 패턴이야. 까지 괜찮나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로 가볼게. 최종적으로 구하라고 하는 게 급수인데 뭘 보냐면 2n 플러스 2번째 항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한번 맞춰볼게요. 옆에다가. 그래서 우리 짝수번 여기 지금 좌변에 있는 녀석들을 보고 A, 2n 플러스 2에 맞춰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n은 자연수니까 1을 넣으면 몇부터? 4부터 적용되는 거거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는 2배의 그거보다 두 항 앞에 있는 거죠. 왜? 연속된 짝수 중에 앞에 있는 거니까. 그러면 2n 플러스 2보다 두 개 앞에 있으면 몇 번이라고 쓰면 돼? 2n번이라고 쓰면 되겠죠. 민준아 맞니? 그래서 A, 2n번째 항 이렇게 쓸 수 있겠고 더하기 뒤에는 뭡니까? 우리가 쓰려는 여기 8번 보면 8번째 항의 마지막 더하는 거는 7번째 항 하나 앞에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2n 플러스 2번째 항보다 하나 앞에 있는 거는 하나 빼면 되니까 A, 2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항의 번호를 따지는 걸 좀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돌아가 보니까 구하라고 하는 급수에 적용되는 일반항이 A, 2n 플러스 2 빼기 2배의 A, 2n이야. 이거 그냥 넘어가면 그 녀석이잖아. 맞지? 2n 플러스 2번째 항에서 2배의 2n번째 항을 빼는 거.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문제에서 묻는 걸 간단히 하면 n을 1부터 무한대까지 더하는데 누구? 요거 넘긴 녀석에 대해서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나는 2n 플러스 1번째 항 이렇게 일반항으로 적용하면 되겠죠. 근데 이거 우리 이미 비슷하게 구해놨단 말이야. 홀수 번째 항의 일반항인데 아까 돌아가 보면 여기 있네요. 2n-1이라는 일반항은 4 곱하기 3분의 1의 n-1이야. 근데 우리는 2n-1 항을 넣을 게 아니라 뭐야? 요거 하나 뒤에 있는 2n 플러스 1을 넣을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n자리에 뭐 넣어야 돼요? 요거 다음에 있는 n 플러스 1을 넣어야겠죠. 다시 여기다가 n 플러스 1을 밀어 넣어줘야 항의 번호가 2n 플러스 2 마이너스 1에서 2n 플러스 1이 되죠. 그러면 여기다가도 n 플러스 1을 밀어 넣으면 되겠죠. 따라서 4 곱하기 n 플러스 1 집어넣으면 3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되겠다. 다시 말하면 2n-1 홀수 번째 그 다음 홀수 항이 2n 플러스 1번 항이에요.
그래서 4 곱하기 3분의 1을 급수에 적용하면 마무리가 되겠죠. 근데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4 곱하기 3분의 1의 n제곱이고 요거는 대상이 등비수열이고 급수죠. 등비급수. 공비가 3분의 1이면 수렴 조건을 만족하죠. 바로 갑니다. 수렴값은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n에다가 1 넣으면 3분의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분모분자 3을 곱하면요. 2분의 4 그래서 2의 수렴값을 찾을 수 있다. 항의 번호가 좀 헷갈리는 게 이 문제의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거 차근차근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지? 뭐 적는 건 그렇게 많이 없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 3번으로 내려가 봅시다. 쌤이 설명을 그림으로 해 드릴게요. 보면은 A1, C1과 B, C1이 길이가 같습니다. 이건 표현할게요. 그 길이가 2라고 했어요. 여기는 2, 여기도 전체가 2. 안 쓸게요. 길이가 같다. 그래서 2등변 삼각형입니다. 2등변 삼각형. 그리고 각 C1, A1, B, C1, A1, B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가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는 30도 특수각이죠. 삼각 B를 금방 알 수 있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하냐면 A1을 고정된 점으로 하고 요 길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는데 그 일부분 부채꼴을 그렸어요. 이렇게 슝 이렇게 그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렸대. 그러면 A1부터 A2까지는 얼마겠니? 요거는 구분이 가능하죠. 요만큼이 얼마겠어요? 이겠죠. 부채꼴이니까 이렇게 그렸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다시 이제 밑변 요거 부채꼴을 그렸을 때 그 부채꼴이 밑변에 있는 A1, B1 선분과 만나는 점을 A2라고 했어요. A2라고 하고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똑같이 각도를 여기서 밑변과 6분의 파이가 되도록 잡아서 선분을 그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아까 2등변 삼각형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여기가 6분의 파이겠지, 그지? 그러면 지금 하얀색으로 표현됐지만 이 삼각형도 양 밑각이 같은 2등변 삼각형이에요. 이렇게 잡아간대요. 그럼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이따시만한 2등변 삼각형에서 요따시만한 2등변 삼각형으로 이제 줄어들었죠. 그리고 나서 아까처럼 그 작업을 또 하는 거야. 여기를 고정시켜 놓고 요 길이만큼을 부채꼴을 그려서 만나는 점이 있을 텐데 여기서 6분의 파이 각도를 해가지고 또 2등변 삼각형 만들고 반복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전형적으로 등비급수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닮은 도형들이 등장한다, 넓이를 구한다, 길이를 구한다. 이거 다 등비급수 문제란 말이에요. 등비급수 문제는 어쨌든 수렴값을 구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뭐야? 공비와 첫째 항이 필요하다. 그래서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이렇게 이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러면 사실 이 문제는 공비를 찾는 것보다는 첫 번째 항 넓이 찾는 게 좀 복잡할 때가 많아요. 차근차근 한번 해봅시다. 먼저 공비부터 찾아보도록 할게요. 쌤이 공비 찾을 때 뭐라고 했냐면 닮은 도형의 비율을 따지라 그랬거든. 절대 이렇게 접근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요 정도 넓이는 사실 구해볼만 하거든. 어떻게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요거를 구하고 이거를 뭐 S1이라고 해.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해서 여기를 구할 수 있었어. 이거를 S2라고 해. 그러면 이제 S1과 S2의 관계가 나오겠죠. 뭐 곱하기 3 곱하기 3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3분의 1이 공비구나. 이렇게 찾는 거는 간단한 도형일 땐 그렇게 하셔도 돼. 근데 이거 자체가 좀 복잡하죠. 길이도 이제 구해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럼 그렇게 가는 거 아니라고. 어떻게? 그러면 그 도형을 담고 있는 큰 도형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줄어드는 비율은 똑같을 거니까. 그럼 지금은 누굴 쳐다보면 돼요?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을 쳐다보면 된다고. 조금 더 가서는 우리 지금 넓이를 구할 거잖아. 넓이 비를 따져야 되거든. 그게 공비가 될 건데 닮은 도형들끼리는
길이 b에서 넓이 b로 갈 수 있죠. 왜? 길이 b를 제곱하면 넓이 b가 되니까. 그래서 조금 더 단순하게는 여기 도형과 여기 도형의 길이 b를 따지면 돼요. 그러면 이미 여기가 2라는 길이가 나와 있잖아. 그럼 얘랑 대응되는 변의 길이 요 녀석을 찾아오거나 아니면 이만큼의 밑변이 있으면 거기에 대응되는 요만큼의 길이를 찾아오면 되죠. 괜찮니? 요게 닮은 b, 길이 b야. 그러면 넓이 b는 제곱 b로 가면 되겠다. 까지 괜찮나요?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첫 번째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길이들을 따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아까 부채꼴을 그린다라고 해서 A1, A2는 이등변 삼각형 A1, C1의 변의 길이와 같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사실은 구할 수 있죠. 이등변 삼각형의 특수각이니까. 어떻게? 뭐 방식이 여러 개겠지만 수선해발 뿅 내려보면 되죠. 이렇게. 와, 그러면 30도짜리 빗변이 2야. 너무 좋죠? 왜? 1대 루트 3대 2짜리니까 여기가 1이 될 거고 요만큼이 루트 3이 될 거니까. 짠. 그러면 밑에다가, 요 위에다가 적어 놓을게요. 그렇다면 제일 큰 이등변 삼각형의 밑변을 담당하는 A1B라는 거는 뭐야? 루트 3의 2배가 되겠죠. 그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2루트 3 이렇게 될 거예요. 와, 그러면 요 녀석은 어떻게 하면 돼? 전체 길이에서 이만큼 제외하면 되죠. 괜찮지? 그래서 전체 길이가 A1, B 선분 길이니까 2루트 3 빼기 2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벌써 등장했죠? 왜? 지금 봐봐. 우리가 아까 닮은 b, 길이 b를 찾아보자라고 했는데 제일 큰 이등변 삼각형의 밑변에 해당하는 게 요거였어요. 두 번째 비교할 요 녀석의 밑변에 해당하는 게 요 녀석이지. 다 나왔네. 이게 뭐야? 길이 b가 되는 거야. 그대로 가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쓸게. 선분 A1B 요게 가장 큰 이등변 삼각형의 밑변의 길인데요. 요거가 닮음 도형으로 어디로 가냐면 대응하는 게 A2B로 갔어요. 그럼 길이를 써보면 얘가 2 루트 3이었는데 그 다음이 전체 2 루트 3에서 2를 뺀 길이로 갔어요. 그래서 닮은 b, 길이 b를 분수로 한번 나타내자면 어떻게 하면 돼? 앞에 있는 걸 분모로 가져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2 루트 3분의 2 루트 3 빼기 2 이렇게 길이 b가 등장합니다. 벌써 복잡하죠? 그러면 넓이 b는 뭐다? 그것의 제곱 b다. 길이 b의 제곱 b니까 제곱을 하기 전에 요거 약분하고 시작해도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분모 제곱하면 3이고요. 분자 제곱하면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은 4 빼기 2루트 3 이렇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위에 색깔 칠한 첫 번째 넓이 구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구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넓이도 꾸역꾸역 구할 수 있어요. 걔네들이 비율이 얼마냐? 뒤에 거 나누기 앞에 거 하면 이거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구하기가 좀 쉽지 않겠죠, 숫자 자체가. 그래서 복잡한 도형일수록 닮음 도형, 가장 간단한 닮음 도형의 길이 b를 통해서 넓이 b를 찾는 거, 요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등비급수의 공비 R로 쓰면 되겠다. 괜찮죠? 자, 이제 첫 번째 항 구하러 갑시다. 왜? 다시 수렴하는 등비급수는 수렴값을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으로 구할 거니까 공비 구해놨으니까 이제 첫째 항 구하러 가는 겁니다. 가볼게요. 짜잔, 요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그림을 굳이 볼 필요가 없는 거지. 지금 요거 구하러 왔거든요. 근데 이거 뭐야? 이거 뭐 공식으로 주어진 거니? 안 돼.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는 넓이에서 빼는 걸로 가야겠다. 어떻게 해요? 이만큼에서 요거 날리고 요거 날리면 되지. 이해되죠? 그래서 단계별로 이제 뺄 대상 전체 삼각형 A1, B, C1이라고 할게요. 이건 제일 큰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근데 보이죠 벌써? 밑변의 길이는 2루트 3이고 높이는 1이었어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루트 3 곱하기 높이 1 간단하게 구할 수 있네요. 루트 3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 하얀색 부채꼴 빼면 되죠. 부채꼴 A1, A2, C1이라고 할게요. A1, A2, C. A1, A2, C. 얘도 좀 간단하죠. 지금 요 녀석인데 우리가 중심각의 크기가 라디안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부채꼴을 넓이 구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뭐였죠? 2분의 1 R제곱 세타. 세타가 라디안일 때.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2고 중심각의 크기가 6분의 파인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6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 하나 약분하고 6이랑 하나 더 약분하면 3분의 파이. 오, 여기까지는 너무 깔끔해요. 괜찮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빼야 되는 게 남은 조그만한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이 그림으로 다시 가볼게요. 짜잔, 여기로 와서 높이만 구하면 되죠. 밑변은 이미 구해놨으니까. 그래서 C2에서 수선의 발을 뿅 이렇게 내려요. 그러면 요만큼 길이는 저 녀석의 절반이 되겠네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수직 이등분. 그래서 공간이 없으면 이렇게 빼시면 돼요. 2 루트 3 빼기 1을 나누기 1을 하면 루트 3 마이너스 1입니다. 괜찮죠? 그러면 높이를 h라고 하면 어머 6분의 파이 특수각은 길이 b가 1대 루트 3대 2. 근데 가만히 보면 루트 3에 해당하는 게 1이 돼야 되거든. 루트 3에 해당하는 게 1이 되려면 루트 3으로 나누면 되죠. 관계가 그렇잖아. 그러면 여기 실제 길이가 요거니까 얘를 루트 3으로 나눈 게 높이 h가 되겠다. 그래서 식으로 바로 돌입해 볼까요? 두 번째 이등변 삼각형인 삼각형 A2, B, C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조금 전에 구해놓은 2배 루트 3 빼기 2. 이거 약분해도 되는데 일단 쓸게요. 그 다음에 높이인데요. 높이는 조금 전에 절반해서 루트 3으로 나누자고 했습니다. 절반이 루트 3 빼기 1이었으니까 그걸 루트 3으로 나누면 되겠죠. 루트 3분의 루트 3 빼기 1. 그래서 루트가 분모에 들어갔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요. 나중에 유리화하면 되니까 이렇게 넓이 세팅할 수 있겠다. 괜찮죠? 자, 그러면 자 계산 분모 2는요. 여기랑 여기를 약분함으로써 이게 상수항은 1이 될 거고요. 오, 관론을 가만히 보니까 루트 3 빼기 1 어때? 뒤에 분자랑 동일해. 그러면 제곱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루트 3분의 제곱하면 4 마이너스 2 루트 3. 오, 어디서 많이 보던 거다, 그지? 이렇게 됐습니다. 괜찮아요? 뭐 유리화까지 굳이 한다 그러면 분모 분자 루트 3을 곱하면 되겠죠? 3분의 4 루트 3 빼기 6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괜찮지?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맨 위에 첫째 줄에 구해놓은 제일 큰 이등변 삼각형에서 밑에 부채꼴, 그 다음에 작은 이등변 다 빼면 되겠다. 그래서 그게 뭐가 돼요? 첫 번째 넓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찾는 첫 번째 항이 되겠죠. 그것을 S1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항은요. 전체 루트 3에서 뺍니다. 부채꼴 3분의 파이. 그리고 뺍니다. 이등변 삼각형 3분의 4 루트 3 빼기 6 이렇게 되겠죠. 살짝 정리하면 되겠죠. 는 이쪽 부분 잘 보세요. 여기가 루트 3의 개수를 3분의 4로 본다면 앞에 루트 3은 개수가 1이잖아. 그치? 그러면 1 빼기 3분의 4를 하면 3분의 1입니다. 마이너스 3분의 1.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지금 루트 3이랑 뒤에 있는 거랑 계산한 거야. 괜찮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파이. 그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더 계산이 안 되겠다. 이게 첫째 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미 알아요. 이거 등비급수고 수렴하고 공비 아까 구해놨고요. 첫째 항 구해놨어요. 따라서 그 수렴값은 자 이게 왜 등비급수의 수렴값을 구하는 문제인지를 다시 한번 볼게요. 문제가 원하는 거는 요게 첫 번째야. 그리고 똑같은 작업을 해가지고 두 번째 그림을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가 첫 번째 넓이고 여기가 두 번째 넓이인데 문제 끝에 보면
Rn에 색칠되어 있는 아이고 선생님이 표현을 그렇게 쓰면 안 됐었네요. 쏘리. 요게 T1이야. 얘가 T1이고 T2야. 그런데 문제에서 의도하는 바는 이 그림에 색깔 칠해져 있는 걸 S1, 요 그림에 색깔 칠해져 있는 걸 S2 이렇게 보자라는 거야.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T1, T2 했던 거를 무한히 더하는 구조가 되죠. 그래서 등비급수다라고 해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알겠죠? 어쨌든 선생님이 여기 S1이라고 표현된 거는 첫 번째 항이었어요. 따라서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좀 복잡하죠? 그래서 갑시다. 1 빼기 자 공비는요 조금 전에 어디 갔니? 3분의 4 빼기 2 루트 3 라고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첫째 항은 조금 전에 구한 거 숫자 1을 앞으로 놓을게요. 빼기 3분의 루트 3 빼기 3분의 파이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넓이 하나씩 구해서 어떻게 구하겠어? 힘들겠죠? 자, 분모 문제 3 곱해서 정리하시면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맡기고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시간 관계상 좀 해석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쌤이랑 한번 빠르게 해석하면서 바로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알겠죠? 여기 레벨 3 1번 보겠습니다. 모든 항이 0이 아닌 정수래요. 그리고 공차가 양수라고 합니다. 모든 항이 0이 아닌 정수고 공차가 양수래요. 공차가 양수면 항의 번호가 커질수록 값은 계속 커지겠죠. 그러니까 얘는 간단히 얘기해 보면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 녀석은 계속 커지는 왜? 공차가 양수니까 계속 커지는 등차 수열이니까 무한대로 발산하는 수열이에요. 공차가 양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힌트들을 보니까 두 개가 급수긴 급수인데 대상 수열이 하나는 생으로 돼 있고 하나는 절대값을 다 취해놨어요. 이 차이는 뭐예요? 음의 값이 주어져 있으면 절대값이면 양의 값으로 둔갑한다. 입니다. 그죠? 요 정도. 그러니까 첫 번째 내용 결과는 마이너스 음의 값이고 두 번째는 양의 값. 이렇게 이제 달라졌다가 되겠네요. 괜찮지? 인데 결국은 10번째 항을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이 수열을 찾으세요가 되겠네요. 자,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A에는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등차 수열이 10번째 항을 구하는 건데 우와, 첫 번째 단서부터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분모가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고 마침 n번째 항과 바로 다음 항, 연결되어 있는 항의 곱. 어쨌든 분모에 곱하기가 되어 있으면 부분 분수로 쪼개보자 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요거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봐봐. 왼쪽에 조그맣게 써볼게요. 그냥 쪼개보겠습니다. 그러면 an분의 1 빼기 a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쪼갤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런데 분모 곱해진 거 대신 쪼갠 거를 쓰려고 하면 같아야 되잖아. 맞죠? 같아야 되니까 뭘 해본다 그랬냐면 얘네 둘을 통분해본다 그랬어요. 통분. 그럼 통분할 때 얘네들을 곱하겠지? 그러면 이쪽에는 an 플러스 1이 곱해질 거고 이쪽에는 an이 곱해질 거잖아. 그럼 통분을 다시 했을 때 분모는 동일하지만 분자는 뭐가 돼요? an 플러스 1 빼기 an이 되지. 근데 얘 등차 수열이었단 말이야. an번째 항 다음이 an 플러스 1번째 항이지. 지금 뒤에서 앞으로 빼면 딱 누구랑 같아? 이렇게가 공차 D라고 하면 뒤에서 앞으로 빼면 D가 되겠죠. 그러면 등차 수열, 지금 주어진 an 등차 수열의 공차를 D라고 가정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어머,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분자가 지금 an 플러스 1 빼기 an이니까 그거를 D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우리는 분자를 1로 만들어야 대신 쓸 수 있으니까 공차로 나눠주면 같은 식이 되죠. 이거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첫 번째 단서에 있는 급수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분합을 SN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하면
n을 1 넣고 2 넣고 3 넣고 n까지 넣을 건데 모두 넣을 때마다 뭐 d분의 1은 앞에 곱해질 거거든요. 그래서 d분의 1은 공통인수라고 보고 묶어내 놓고 나열을 해볼 건데요. 부분 분수로 쪼개서 하는 목표는 뭐야? 이거 세로 쓰기에서 지우는 역할이거든. 그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넣어볼게요. 1 넣으면 a1분의 1 빼기 a2분의 1이고요. 부분합이니까 n번째까지 들어갈 거예요. 더할 거예요. 2를 넣으면 a2분의 1 빼기 a3분의 1 이렇게 될 거고요. 뭐 그만 써도 되겠네. n을 넣으면요. an분의 1 빼기 a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1부터 n까지 넣은 부분합입니다. 괜찮나요? 그러면 세로 쓰기를 한 이유는 여기 있다 그랬죠? 아래 위로 쳐다보니까 부호가 반대로 돌아가는 n은 안녕히 가세요. 괜찮죠? 여기에 n번째 항까지 합 부분합이야. 그러면 공차 정해져 있을 거고 상수 첫 번째 항 상수 정해져 있겠죠. 여기서 n이 바뀜에 따라 바뀌는 곳은 어디밖에 없어? 여기밖에 없어. 그런데 아까 개념 정리할 때 급수 수렴은 어떻게 구한다고? 부분합을 n을 무한대로 보낸 거였어. 그러니까 이 녀석을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렇게 간단하게 쓸게요.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잘 봐. 아까 an이라는 수열은 이렇게 발산하는 녀석이었어요. 그러면 여기 분모에 있는 이 녀석도 발산하는 녀석이겠지? 그거 바로 뒤에 거니까. 그러면 무한대분의 1은 민준아? 0으로 수렴하는 녀석이 되겠죠. 그러니까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요만큼은 0으로 가는 녀석이야. 없어도 된다는 얘기죠. 괜찮나요? 그래서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부분합의 급수 수렴 결과는 뭐야? 공차 d 곱하기 첫째 항분의 1 이렇게 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서 그게 얼마다? 마이너스 18분의 1이다. 이렇게 얻어낸 거예요. 까지 괜찮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 얻어낸 거는 얘네들이 같다라고 했으니까요. 어머, 공차 d 곱하기 첫째 항이 마이너스 18이어야 하는구나. 이렇게 됐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첫 번째 줄 보면 공차가 양수라고 했습니다. 공차가 양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첫째 항은 음수가 되어야 하죠. 됐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조금 더 해석해 볼게. 모든 항이 0이 아닌 정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결론은 이 관계식은 좀 이따가 이제 활용을 해볼 건데 여기서 조금 더 참고할 거는요. 첫 번째 항은 음수라는 걸 봤고요. 그 다음에 정수가 나와야 되니까 콤마 지울게. 정수가 나와야 되니까 첫째 항도 정수여야겠지, 그지? 맞나요? 그러니까 음의 정수가 되어야 하고 모든 항이 정수이려면 여기다가 분수, 유리수 더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더해지는 D, 공차도 정수여야 해. 근데 아까 뭐라 그랬니? 양수라 그랬잖아. 그러면 합치면 양의 정수겠죠. 그럼 양의 정수가 정확히 뭔데? 자연수잖아. 이렇게 한정을 시켜놓고 갈 수 있겠다. 괜찮죠? 자, 여기까지는 뭐 첫 번째 단서에서 부분 분수 쪼개가지고 합해가지고 뭐 극한 보내는 거니까 크게 어려움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해석이 조금 이제 문제 할 때 어려울 텐데 수열은 기본적으로 예시들을 몇 가지를 넣어보고 거기서 규칙 찾는 게 중요한 거거든. 자, 그래서 두 번째 하기 전에 쌤이 등차 수열 하나를 적어 볼게요. 간단하게 마이너스 7, 공차를 2로 잡아볼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 3, 5 뭐 이렇게 흘러간다고 볼게요. 지금 상황이랑 똑같죠? 첫 번째 항은 음수면서 공차가 자연수니까 음수에서 계속 더하다 보면 뭐 0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0 건너뛰어서 지금처럼 그냥 양수로 바뀌는 이런 이제 상황이 올 텐데 자, 요런데요. 이제 두 번째 해석해 볼게. 조금 전처럼 an과 an 플러스 1을 곱해 놓긴 했는데 각각을 절대값 씌워놨어요. 요거도 쪼개 보긴 할 거거든.
쪼개 보긴 할 건데 옆에다가 한번 적어볼까? 여기 식만 쪼갤게요. 아까 부분수. 그래서 쪼개면 an 절대값분의 1 빼기 an 플러스 1 절대값분의 1에다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통분을 하게 되면 분자를 맞춰줘야 되는데 여기가 절대가 an 플러스 1이 곱해질 거고 여기가 절대값 an이 곱해질 거니까 절대값 an 플러스 1 빼기 절대값 an이 분자가 돼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나눠줘야겠죠? 좀 복잡하지만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그래서 an 플러스 1 절대값 an 한 거를 나눠줘야 같은 식이 됩니다. 요런 구조야. 괜찮죠? 자, 그래서 요렇게 생긴 녀석들을 쭈르르르르르 더해 가는데 무한히 더하면 18분의 35래요. 근데 생각해봐. 음수일 때는 저거 절대값 하면 7 더하기 5 더하기 3 더하기 1 하다가 양수로 돌아서면 그냥 자기 자신 쭉 더할 거잖아. 그래서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곳이 어딘가인가가 그걸 파악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음수 끄트머리로 가는 거. 그래서 가정을 이렇게 할게. 얘처럼 여기 얘처럼 얘 바로 다음은 양수가 나는 그 항을 한번 기준으로 잡아 볼게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잡을 거냐면 an이라는 항이 음수를 만족하는 n들이 있을 거잖아. 여기 예시를 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는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는 n의 가장 큰 값, 최대값. 위에 예시로 따지면 4거든. 그거를 p라고 가정해 볼게요. 다시 말하면 위에 예시에다가 적어본다 그러면 여기가 a, p번째 항이다. 이렇게 잡아보겠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예시를 가지고 계속 오른쪽에서 해석을 해볼게요. 알겠죠?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요 녀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 요거 부분분수 쪼개는 거는 그냥 보시면 되겠고 여기를 볼 건데 n번째랑 그 다음 거에 절대값 씌운 것에서 곱해 놓은 거니까 얘네들의 부호들이 뭔지가 궁금해요. 부호들이 뭔지. 그러면 봐봐. AP, P번째를 음수가 나오는 마지막 끝의 항이라고 하면 P 플러스 1은 양수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쓸게. 여기가 A, P 플러스 1이니까 여기는 양수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앞에 있는 AP 앞에 있는 이 녀석은 여전히 음수 P-1번째 항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래서 n의 크기를 P를 가지고 구간을 좀 나눠 볼게요. 첫 번째 n이 만약에 P-1 이하면 즉 P-1까지 넣어본다면 이렇게 해석해보자. 왜 P까지가 아니라 P-1까지냐면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n에다가 P-1을 넣으면 첫 번째 거는 P-1 여기는 P죠. 이거 뭘 하기 위한 거야? 둘 다 음수인 거를 보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P가 아니라 P-1이야. P는 그 밑에다 할게요. 이렇게 되면 n이 P-1까지만 들어간다 그러면 AN이라는 녀석도 AP-1이 될 거니까 왼쪽 예시에서 보면 AP-1은 여전히 음수죠. 그죠? 그 다음에 A 밑에서 쓰자. P-1을 넣으면 되고 AN 플러스 1은 요거보다 하나 뒤니까 요게 AP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AP가 뭐야? 음수를 가지는 맨 끝의 항이었으니까 아직도 음수예요. 짠!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은 뭐냐? 절대값 an 곱하기 절대값 an 플러스 1은 둘 다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거든? 그런데 어차피 마 곱하면 플러스니까 그냥 절대값 없이 곱한 거랑 같아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다시 돌아올게요. n이 만약에 p였다면 이제 p-까지 왔으니까 그 바로 다음 거 p였다 그러면 an은 ap가 돼서 음수고 an 플러스 1은 ap 플러스 1이어서 양수로 바뀐 구간이야.
이렇게 표현됐으니까. 괜찮나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돼? 곱하면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니까 마이너스가 하나가 뱉어내지겠지. 따라서 얘는 이거 한 번 더 쓰기가 좀 그러니까 이렇게 쓸게요. 곱하면 마이너스 an 플러스 1 이렇게 되더라. 둘이 부호가 다르니까. 마지막 n이 p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다. p 플러스 1 이상이면 어디입니까? 이미 쌤이 빨간색으로 쓴 여기 이상이니까 다 뭐야? 양수 구간이야. 그럼 an이든 an 플러스 1이든 다 양수 구간이야. 간단하게 이렇게만 쓸게요. an이든 an 플러스 1이든 다 양수 구간이니까 곱한 거는 여전히 그대로 나와서 이렇게 곱해질 거예요 라는 얘기입니다. 힘들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왜 열심히 해석을 했느냐? 지금 여기에 절대값 기호를 없애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할게. 급수니까 아까처럼 부분합 n번째 한까지 합을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tn이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tn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한번 쓰고 갈게요. 절대값 ak, 절대값 ak 플러스 1분의 1 요거 하는 거거든. 자, 부분수 쪼개는 거는 이따가 필요하면 하고요. 요거 나열부터 한번 해볼게요. 잘 봐봐. 1 넣으면 A1의 절대값 곱하기 A2의 절대값이지. 그런데 우리가 아까 분석해 놓은 거에 따르면 P-1까지는 요거 그대로 나올 거란 얘기였어요. 그쵸? 그래서 거기까지 그대로 밀어 넣어 볼게. P-1까지. 그러면 그대로 나올 거니까 A1 곱하기 A2분의 1 더하기 A2 곱하기 A3분의 1까지 가다가 그대로 나오는 게 어디까지라고요? P-1을 넣었을 때까지라고요. 그러면 K 자리에 P-1을 넣으면 AP 곱하기 AP-를 넣으니까 P-1 곱하기 AP 이렇게 되겠죠. 그럼 생각해보면 AP가 음수 끝이었으니까 그 앞에 것도 음수니까 그대로 나오는 게 맞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K 자리가 P가 되면 즉 여기 두 번째 n이 p가 들어갔을 때 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색깔을 좀 바꿀게요. 더하기 p를 넣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AP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요것만 부호가 달랐던 거야. 그 다음에 P 플러스 1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플러스로 그대로 다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더하기 P 플러스 1을 넣으면 AP 플러스 1 곱하기 AP 플러스 2분의 1 요렇게 해서 마지막에 n을 집어넣으면 an 곱하기 an 플러스 1분의 1 요렇게 문자로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P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중간쯤 끼워 넣은 상태야. 괜찮죠? 그럼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이 녀석이죠. 그래서 이 녀석을 좀 해결해 보려고 해요. 자, 다시 구조가 이만큼과 이만큼은 원래 나오던 대로 그냥 나왔습니다. 절대값 기호 없애고 그냥 나왔어요. 다만 어디만? 여기만 지금 부호가 반대로 나왔거든. 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바꿔보자. 얘를 봐봐. A1, A2분의 1 더하기 쭈쭈쭈쭈 가가지고 저 빨간색 녀석 쓰지 말고요. 저거 대신 그냥 더하기 AP 플러스 1분의 1을 쓴다 그러면 뒤에 거 그대로 연결해서 쓴다 그러면 이거 뭐야? 절대값 그냥 없애버리고 더한 녀석이랑 같죠? 근데 얘네 둘이 같을 수 있니? 위에 식 아래 식? 아니죠. 보정을 좀 해줘 보자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지금 파란색으로 쓴 거는 여기 빼기 된 거를 플러스 역할을 해놨으니까 이거를 몇 번? 두 번을 빼놓으면 되죠. 그래서 뒤에 보정은 아직 안 끝났죠? 빼기 AP 플러스 1 곱해 놓은 것을 두 개를 빼놓으면 되겠다. 그러면 위의 식이랑 동등하죠. 사실 파란색에서 빨간색 두 개 빼면 빨간색 하나 뺀 거니까 요거를 만들어 놨어요. 괜찮니?
그랬더니 거의 다 왔다. 요만큼이 누굽니까? A1, 2분의 1, A2, 3분의 1 쭉 가서 AN 플러스 1분의 1 그게 누구야? 이거였지. 요거의 부분합이었잖아. 그러면 아까 우리 이거를 SN이라고 표현했던 거잖아요. 짜잔. 그러니까 요 녀석이 SN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괜찮죠? 그러면 우리 1번의 급수 문제로 다시 돌아갈게요. 절대값 있는 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한 번 더 써야겠네. 절대값 an 곱하기 절대값 an 플러스 1분의 1 요 녀석은 우리 지금 여기 적용되는 일반항을 위에처럼 풀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밀어 넣으면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거 SN을 써야 되니까 리미트로 바꿀게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빨간 줄 쓴 부분합 SN이 여기 등장하고 그 다음에 뒤에 빼기 AP 플러스 1분의 2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표현. 자, 그러면 SN에다가 요거 적용한 거, 극한 적용한 건 이미 있죠? 얼마? 마이너스 18분의 1. 그래서 옆에다 또 쓰죠. 옆에다 공간 없으니까 여기 쓸게요. 그러면 부분합 SN을 극한 보내면 마이너스 18분의 1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는 P를 쓰는 거지 N을 쓰는 게 아니잖아. 그지? P는 특정한 고정된 항이니까 이건 N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얘는 상수겠죠. 그러면 그대로 마이너스 AP-1분의 2 이렇게 줄 수 있겠죠. 그게 얼마다? 문제에서 18분의 35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부분은 이제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데 거기서 부호가 바뀌는 순간이 있어서 연속된 두 항을 곱한 것의 절대값 각각 씌운 거는 절대값 기호를 풀 때 부호가 반대로 나오는 게 하나가 보인다. 요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였어요. 자, 그래서 요거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암산을 좀 할게요. 마이너스 18분의 1은 이항하면 18분의 36, 2입니다. 괜찮죠? 2가 되려면 얘가 2가 되려면 여기 마이너스 보이죠?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따라서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내용은 AP 곱하기 AP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됩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얘는 등차 수열 두 개를 곱한 거잖아. 그지? 그런데 P랑 P-1은 연속된 두 항이에요. 누가 뒤에 항이야? P번째 항이 뒤에 항이야. 근데 아까 공차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뒤에 게 더 크겠죠. 게다가 얘네들이 정수야. 뭐야 이거?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정수는 일단 곱해서 1이 되는 정수는 1밖에 없죠. 1, 1. 그 다음 마이너스를 하나를 누구한테 줘야 돼? 앞에 항에다가 줘야겠죠. 그러니까 얘가 1, 얘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야겠네요. 괜찮나요?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어? P-1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 항이 1이면 공차를 알 수 있죠. 공차 D 얼마?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괜찮죠? 따라서 맨 처음에 구해놓은 대로 돌아갈게요. 어디로? 여기로. 여기 있네요. 공차가 2인 걸 알았어요. 그러면 곱해서 18이 마이너스 18이 되려면 첫째 항은 마이너스 9가 되겠죠. 이렇게 주면 되겠다. 따라서 결론 10번째 항이니까 여기서 바로 구할게요. 10번째 항은 우리 등차 수열의 일반항 쓰면 되죠. 첫 번째 항 더하기 n-1 d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괜찮죠? 그래서 9. 그래서 레벨 3은 좀 어렵습니다. 사실 이게 모의고사 유형에 거의 뭐 가까운 거기도 한데 그래도 어려운 걸 내팽겨치는 것보다는 좀 등급을 높이려면 이런 것들도 풀어보는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시간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됐네. 다음 시간에 2번, 3번 연결해서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해석 빨리빨리 해볼게요. 오늘 할 게 조금 많아가지고 자연수N에 대해서 N이 다음 규칙에 따라 정한다. 자, 지난 시간에 1번 하던 거 이어서 해석인데 여기 A에 번호 붙어 있는 거 보면 2n-1 이거 보자마자 홀수항이구나 이해되죠?
홀수항. 그러니까 1 넣으면 1, 2 넣으면 3, 그 다음 5.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홀수항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홀수항의 점을 y는 x에 대칭 이동시킨다. 그럼 여기서 우리 y는 x 대칭 이동이면 좌표로 따지면 x 좌표랑 y 좌표가 서로 뒤바뀌죠. 그죠? 뭐 요 개념은 1학년 때 내용이니까 잘 챙겨 두시고 그 다음에 그 이동한 점이 짝수 번호의 점이 된대요.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그 짝수 번호의 점을 x축에 평행한 직선이 그 점을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y는 2x와 만나는 점이 그 다음 다시 홀수 점이 된대요. 그럼 여기 보면 2n 플러스 1이니까 뭐야? 아까 2n 마이너스 1의 그 다음 홀수 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 점 홀수 시작점이 A1인데 그게 2,4래요. 그러면 이렇게 푸셨겠죠? 여기가 2,4로 출발하면 그 다음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y는 x에 대칭 이동한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첫 번째 짝수점이 A2가 되는 건데 y는 x 대칭 이동하면 xy 자리 바꾼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괜찮죠? 그 다음에 뭐냐면 y는 2x와 만나는 즉 여기 A2를 지나면서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y는 2x와 만나는 요 점의 좌표를 A3 두 번째 홀수 좌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y좌표가 2가 나오면 되잖아. x에 얼마 넣으면? 1 넣으면 되겠죠. 그럼 암산도 가능하네. 그럼 여기는 1,2 이렇게 되겠죠. 1,2 은솔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근데 멀어서 잘 보이니? 그 다음에 그럼 A4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또 같은 작업 y는 x 대칭 이동 그럼 뭐가 돼? 2,1 이렇게 되겠죠. 이런 흐름이라는 얘기야. 이런 흐름. 자 그러면 쭉 가서 어때요? 홀수점과 짝수 번째 점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를 무한히 더하세요.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러면 그림에다가 표현해보면 위로 가볼게요. A1과 A2를 연결한 요게 급수에서 첫 번째 선분 길이다, 그지? 그 다음에 A3와 A4를 연결한 게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되겠네요. 길이 구해보죠. 자, 첫 번째 요 녀석 길이 어떻게 구합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 근데 생각해보면 A1과 A2는 y는 x 대칭이니까 A1, A2를 연결한 여기 녹색 선분은 y는 x랑 수직을 이루겠지? 그러면 y는 x 기울기가 1이니까 요 녀석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거야. 기울기가 1이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는 우리가 굳이 두 점 사이 거리를 쓰지 않아도 45도짜리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로 접근하기 좋은 기울기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거란 말이야. 요렇게 요렇게 빗변. 그러면 좌표끼리 차이만 보면 되죠. x좌표 차이 얼마예요? 2에서 4니까 2. 그럼 여기도 2겠지? 그럼 여기는 얼마겠니? 2 루트 2겠다. 이렇게 값을 살려가면 되죠. 그럼 두 번째 여기는요. x좌표 차이를 보니까 1이야. 그러면 1대1 대 루트 2가 되는 거네. 여기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은 또 좌표 찾아서 계산해 보면 되겠지만 패턴상 어떻게 되겠나? 2로 나눈 게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2분의 루트 2. 그래서 얘네들은 무슨 수열을 이뤄요? 등비 수열을 이뤄요. 그래서 첫 번째 항이 2 루트 2, 공비는 2분의 1인 등비 급수를 구하세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결론은 우리 등비급수 수렴값은요.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이죠. 2 루트 2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래서 분모 분자에 2를 곱하면 4 루트 2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가볼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제일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등비급수가 수렴하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 수렴할 때 값은 조금 전에 구했듯이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이야. 그럼 다시 돌아가서 어떤 등비급수가 수렴하려면 공비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여야 해. 요겁니다. 그죠? 한번 가볼게요. 첫째 항과 공비가 모두 0이 아니래요. 요건 챙겨주시고 빨간색으로 챙겨볼까요? 첫째 항과 공비가 모두 0이 아니래요. 그리고 두 등비 수열의 급수, 그럼 등비 급수겠네. 그게 어떻대? 각각 수렴한대.
그러면 공비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다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뭐 이쁘게 적어 놓을게요. AN이 등비 수열인데 그것의 공비를 R, BN도 등비 수열이니까 그것의 공비를 뭘로 할까? 이렇게 헷갈리면 보통 R1, R2라고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AN의 공비를 R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는 수렴하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누가 AN의 공비 R1이 1보다는 작아야 해요. 이게 성립한다. 마찬가지로 BN도 등비 수열이고 그것의 공비를 R2라고 한다 그러면 마찬가지 R2도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급수가 수렴하니까 이 범위를 만족시켜야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내려갈게요. 어우, 겁나게 복잡하게 생겼는데 하나씩 뜯어보면은 사실 별거 아닙니다. 첫 번째 단서 볼게요. 좌변은 AN이라는 등비 수열을 무한히 더하니까 등비 급수, 즉 공비가 R1이고 첫째 항이 A1인 등비 급수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절대값을 씌워놨는데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볼 것은 여기 항의 번호가 n이 1, 2, 3, 4 들어가면 번호는 1, 3, 5, 7, 9 홀수항들입니다. 맞죠? 홀수항들. 그래서 그 홀수항들 앞에 3분의 1을 곱하고 전체 절대값을 씌웠대요. 자, 절대값 나오면 지난번에 했던 1번 풀 때 뭐 했어요?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구분했던 거 그거 했었단 말이야. 그거를 좀 신경 쓰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좌변에 있는 급수부터 식을 한번 조그맣게 적어볼게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히 등비급수. 이거는 뭐다? 수렴한다 그랬고요. 그 수렴 값은 1 빼기 공비인데 우리 공비를 R1으로 지금 가정했어요. 그리고 첫째 항은 A1 이렇게 주면 되겠군. 하는 김에 뭐 BN 수열도 하면 되겠는데 지금 뭐 안 필요하니까 안 할게요. 그 다음에 우변에 있는 걸 해볼 건데 우변에 누구 수열이었냐면 A2N-1 요 수열이었어요. 그죠? 그냥 AN 수열이 아니라 A2N-1 수열이었어요. 그러면 요거를 나열을 한번 해보는 거야. 헷갈리면 1 넣으면 첫 번째 항이 되는 거고 2 넣으면 세 번째 항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 요렇게 되겠지. 그러면 요놈 수열은 이 녀석이 첫 번째 항이고 그 다음에 요렇게 건너갈 때 애초에 AN이라는 게 등비 수열이었고 공비를 R1으로 잡아놨거든요. 그럼 얘는 몇 칸씩 건너가냐면 두 칸씩 건너가. 그러니까 공비가 R1의 제곱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게 이제 머릿속에 그려진다 그러면 애초에 첫째 항은 A1, 공비는 R1의 제곱이라고 가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변에 있는 걸 한번 다시 적어 볼게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절대값 3분의 1에 A 2n-1 수열 일반항이었어요. 그러면 위에 있는 걸 그대로 밀어 넣는다 그러면 자, 우리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 외우고 있는 식이 있죠.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 제곱. 그거 밀어 넣을게요.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 제곱. 그래서 시그마는 일단 두고요. n은 1부터 무한대. 절대값도 그대로 두고요. 3분의 1. 그 다음에 위의 수열의 일반항을 적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 제곱. 이렇게 a2n-1의 일반항을 적어줄 수 있겠죠. 괜찮죠? 자, 그러면 가만히 보면요. 3분의 1은 어차피 뭐 상수 양수니까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단 말이야. 그쵸? 그 다음에 표시해 볼게요. 여기 3분의 1은 뭐 개수처럼 생각하니까 밖으로 꺼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급수에 적용되는 거는 결국은 첫째 항과 공비인데 공비 요 녀석도 문제로 가보면 첫째 항과 공비가 모두 0은 아니라 그랬단 말이야. 0은 아니니까 0이 아닌 숫자를 제곱하면 얘는 양수일 거잖아. 맞지? 그럼 공비가 R1의 제곱인데 양수를 거듭 제곱하면 양수겠죠. 그럼 이거 자체도 양수란 말이야. 이해되니? 그러면 여기서 부호를 결정해야 되는 녀석은 누구밖에 없냐면 첫째 항 A1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래서 얘 또한 등비 급수니까 그대로 식 적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겠니? 3분의 1은 개수로 곱해져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할 거죠.
그러면 1 빼기 공비는 R1의 제곱이 되겠네. 괜찮죠? 여기서 절대값 씌우지 않은 이유는 얘 양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누구? 첫째 항인데 이게 문제지. 얘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모르는데 어쨌든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절대값 처리를 해주면 되겠다. 괜찮나요? 자, 그럼 돌아가서 문제로 가서요. 아까 좌변 우변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첫 번째 구해놨던 AN 급수, 등비 급수와 뒤에 구했던 요 녀석이 같다라고 식을 세워보겠습니다. 식을 세워놓고 비교할게요. 자, 좌변은 1 빼기 R1분의 A1 같다. 두 번째는 3분의 1 곱하기 1 빼기 R1의 제곱분의 절대값 A1 이렇게 같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거는 절대값 씌워진 녀석의 부호잖아, 그지? 그래서 뭐 조금 귀찮아도 해야겠습니다. 첫 번째 A1 첫째 항이 우리 애초에 시작할 때 0이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얘가 양수거나 음수거나. 양수일 때를 먼저 가정해 보자. 그러면 A1이 양수면 절대값 그냥 버려도 괜찮겠네요. 귀찮지 않으면 더 쓰자. 1 빼기 R1분의 A1과 3분의 1 곱하기 1 빼기 R1의 제곱분의 A1이 그냥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좌변 우변의 A1은 약분이 가능하겠고요. 요거 정리하면 되겠죠. 괜찮니? 근데 분모를 보니까 우변이 1-R1의 제곱은 제곱 빼기 제곱 구조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인수분해가 1 빼기 R1, 1 더하기 R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래서 한 번 더 약분 1 빼기 R1과 1 빼기 R1 분모에 있는 이 녀석 약분. 그래서 남은 건 좌변은 1, 우변은 3분의 1 곱하기 1 더하기 R1 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양변에 1 플러스 R1을 곱하면 1 플러스 R1은 3분의 1이다. 이쁘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R1 공비는 마이너스 3분의 2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결론이 AN 수열의 공비 R1은 마이너스 3분의 2다 라고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꼭 체크해야 되는 게 등비급수가 수렴했었기 때문에 공비가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에 있는 값으로 나와야 된다. 그런데 마이너스 3분의 2는 만족하더라. 괜찮네요. 그죠? 그래서 이건 체크해 놓을게요. 얘는 만족하는 조건이야. 따라서 A1은 양수고 AN의 공비는 마이너스 3분의 2야. 하나 챙길 수 있겠다. 그러면 두 번째 가볼게요. 다시 돌아가서 아까 절대값 A1의 부호 때문에 요거 나누기 시작을 한 거니까 첫 번째 항이 음수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뭐만 달라져? 여기에 부호만 마이너스가 붙는 거지, 그지? 그러면 부호가 얘네 부호, 얘네 부호, 얘네 부호만 달라진 겁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마지막 줄만 쓸게요. 쭉 정리하면 1 더하기 R1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따라서 이때는 R1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옵니다.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까 R1의 범위가 급수가 수렴해야 되면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에 있다 였으니까 이거는 주어진 가정에 모순이 발생한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AN 등비 수열은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첫 번째 항은 양수, 그 다음에 공비는 마이너스 3분의 2 음수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AN 수열 해결 괜찮지? 자, 그 다음에 다음 단서 봅시다. 짠! 두 번째 단서인데요. AN, BN 수열 곱해서 절대값 씌운 것의 급수는 각각 급수의 곱과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좌변에 있는 걸 절대값 AN, BN 곱한 거 요거 수열 한번 볼게요. 아까처럼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절대값 씌우고 AN, BN 곱한 수열은 나열을 한번 해보자면 절대값 유지하면서 1 넣으면 A1 곱하기 B1이 절대값 씌워진 게 첫째 항, A2, B2 곱해서 절대값 씌운 게 둘째 항 요런 형태거든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 넘어갈 때 우리가 궁금한 건 첫 번째 항 이미 나와 있으니까 궁금한 건 공비가 얼마일까요? 예요.
공비가 얼마일까요? 그냥 수열만 따지면 A1에서 A2로 가려면 R1을 곱하면 되잖아요. B1에서 B2로 가려면 R2를 곱하면 되는데 얘네들을 곱하기 해놨기 때문에 공비도 곱해지겠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뭘 해놨어? 절대값 씌워놨잖아. 그러니까 얘네들도 절대값 씌워진 형태로 공비가 존재하겠죠. 최종적으로 양수를 만드는 거니까. 와, 그러면 지금 여기 두 번째 단서의 좌변에 적용되는 an 곱하기 bn 수열, 요거는 등비 수열 곱하기 등비 수열이거든. 등비 곱하기 등비는 아까 봤듯이 공비끼리 또 곱해질 거니까 그거 자체도 등비 수열이에요. 그것에 절대값을 씌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그래서 해석하자면 첫째 항이 절대값 a1, b1이고 공비는 절대값 R1, R2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짠, 우변 아까 AN 등비 급수 수렴이었어요. 어떤 구체적인 값이 있다는 얘기고 BN 등비 급수도 수렴이었어요. 어떤 상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수렴이겠죠. 괜찮니? 수렴이니까 그러면 좌변에 있는 AN, BN 곱해서 절대값 씌운 요 등비 급수도 수렴해야 되니까 공비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존재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밑에다 써놓을게요. 그래서 수렴 값이 존재하는 거니까 요렇게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사실 이거는 요거는 당연히 만족하죠. 왜? 절대값인데 음수가 나올 수가 있나? 그리고 0도 안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시작이 첫째 항과 공비가 모두 0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R1, R2가 다 0이 아니니까 0이 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0보다 큰 공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좌변을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좌변은 첫째 항이 절대값 A1, B1이고 공비가 절대값 R1, R2인 등비급수, 수렴하는 등비급수입니다. 그러면 그 수렴 값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1 빼기 공비 절대값 R1, R2 분의 첫째 항 절대값 A1, B1 이렇게 이쁘게 썼어요. 혜성아 졸리니? 는 자, 우변은 등비급수입니다. 절대값 없어요. 각각 등비급수의 수렴값을 곱해놨으니까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수렴한다 그랬으니까 첫 번째 AN 등비급수는 1 빼기 공비 R1분의 첫째 항 A1이고요. 곱하기 두 번째 BN 등비급수는 공비가 R2라고 했었죠. 그래서 1 빼기 R2분의 B1 첫째 항 이렇게 세팅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그러면 여기다가 조금 더 녹여놔 볼게요. 조금 전에 AN 수열, 등비 수열 해석하면서 AN의 첫 번째 항 A1은 양수고요. R1은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했거든. 그거를 여기다가 한번 반영해 볼게요. 그러면 A1 여기 있는 우변의 분자 양수죠. 그 다음에 R1이 음수잖아. 그냥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넣어도 되는데 어쨌든 음수니까 1에서 음수를 뺀다? 이거는 양수야. 그래서 요만큼은 양수야. 괜찮죠? 그 다음에 뒤에 곱해진 분모부터 쳐다보는데 R2가 BN 등비 수열의 공비인데 아까 수렴 조건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죠. 어쨌든 1보다 작아. 그러면 1에서 R2를 빼도 얘는 양수죠. 그러면 이제 남은 건 여기 있는 B1이라는 녀석의 부호인데 좌변 봐봐. 짜잔. 수렴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녀석은 1보다 작은 거니까 분모는 양수죠. 분자도 어때요? 최종적으로 절대값 씌워놨잖아. 0인 항은 없으니까 얘도 양수죠. 좌변은 양수야. 결론은 우변도 양수여야 하지. 그럼 우변의 부호를 결정할 수 있는 애는 B1밖에 없는데 결론은 B1도 양수여야 하는구나. 괜찮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올게요. A1도 양수고 B1도 양수면 좌변에서 절대값 이쁘게 그냥 버려도 되겠구나. 알맹이가 양수니까 그거 한 번만 더 쓸게요. 그래서 부호 결정을 통해서 1 빼기 절대값 R1 곱하기 R2 분의
A1, B1이 되겠죠. 바로 위에서 첫째 항들끼리는 전부 양수였어요. 그래서 절대값 그냥 버려도 됐다는 이건 한꺼번에 쓸게요. 1-R1 곱하기 1-R2 분의 A1 곱하기 B1 이렇게 됩니다. 어때요? 너무 이쁘다, 그치? 분자끼리 약분이 가능하구나. 결론,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결론은 분모끼리 같다, 그죠? 그래서 1 빼기 절대값 R1 곱하기 R2는 요거 전개할게요. 1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R1 더하기 R2가 될 거고 마지막이 더하기 R1 곱하기 R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1도 이 항에서 없애버립시다. 요 정도까지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절대값 기호가 들어있는 거는 R1 곱하기 R2 좌변에 있는 녀석이다, 그지? 요것만 좀 잘 정리해 봅시다.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첫 번째, R1 곱하기 R2라는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알맹이가 일단 0은 없잖아요, 그죠? 둘 다 공비는 0은 없다 그랬으니까 얘가 양수면 어떤 대로 출발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미 R1은 마이너스 3분의 2 음수입니다. 이 말은 뭐냐? R2가 뭐여야 해? 음수여야 해. 다시 여기 매부해 드릴게요. 요 녀석이 마이너스 3분의 2이기 때문에 R2를 곱해서 양수가 되려면 R2는 음수여야 합니다. 맞죠? 그래서 요런 케이스에서 위의 관계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그러면 R1, R2가 양수라고 가정했으니까 좌변은 마이너스 R1, R2 이렇게 나오겠죠. 괜찮죠? 는 우변은 그대로 이렇게 쓸게요. 마이너스 R1 더하기 R2 더하기 R1, R2 이렇게. 와, 그러면 좀 마이너스가 보기가 좀 귀찮으니까 우변에 있는 거 요만큼 이항하고요. 좌변에 있는 요만큼 이항하겠습니다. 와, 그럼 관계가 2배 R1, R2가 R1 더하기 R2구나 여기까지 왔어요. 요런 관계식이네. 그러면 지금부터 구체적인 값을 한번 따져보도록 할까요? 뭐 따져보지 않아도 되겠구나. 여기 봐봐. 다시 한번. R1은 아까 마이너스 3분의 2 음수. 맞죠? 그 다음에 R2는 그 결과에 따라 음수였어야 해요. 이렇게. 그러면 좌변은 음수 곱하기 음수, 양수입니다. 괜찮죠? 우변 볼게요. R1 음수였어요. R2 조금 전 결과에 따라 음수였어요. 더하면 음수예요. 문제가 생겼죠? 이상하지? 좌변은 음수 곱하기 음수 구조라서 최종적으로는 양수란 말이야. 그런데 우변은 음수 더하기 음수니까 최종적으로 음수란 말이야. 왼쪽 오른쪽 모순이 생겼죠? 모순이다. 또 이렇게 번개 칠게요. 모순이야. 그럼 뭐가 문제야? 뚜루루루루 가서 1번 R1 곱하기 R2가 양수라고 가정한 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니돼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넘어가자. 다시 한번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R1 곱하기 R2가 음수일 때를 보면 되겠네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R1이 음수니까 R2는 양수여야 곱했을 때 음수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한 번 더 정리. 이제 R1, R2 알맹이가 음수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니까 좌변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R1, R2 이렇게 될 거고요. 우변은 그대로 쓰면 되겠죠. 마이너스 R1 더하기 R2에다가 더하기 R1 곱하기 R2. 자, 요 놈은 정리가 조금 더 이쁘게 되네요. 같은 거 날려버려. 와, 그러면 0이 돼야 되니까 R1 더하기 R2는 0 이렇게 되겠네요. R1 더하기 R2는 0. 그래서 아까 R1이 마이너스 3분의 2였으니까 R2는 부호 반대로 바꾼 플러스 3분의 2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와, 다 찾았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AN 수열의 공비 R1은 마이너스 3분의 2 음수였고요. 그 다음에 BN 수열의 공비 R2는 플러스 3분의 2였습니다. 얘는 급수 수렴 조건에 만족하는 범위가 들어있네요. 그죠? 은솔아 4니 혹시? 아니지. 자, 돌아가 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문제로 가보면 조금 전에 좌변에서 다뤘던 AN, BN 곱한 것의 절대값 급수는 K 곱하기 어떤 실수배인데 뭐예요? 절대값 없는 녀석의 급수랑 같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절대값만 잘 해결하면 되죠. 그래서 바로 가겠습니다. 왼쪽에 이제 정답 처리하러 가볼게요. 좌변은 아까 했듯이 급수 수렴한다 그랬고 1 빼기 공비가 절대값 R1, R2입니다. 맞죠? 절대값이 있다는 게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분자는 다시 여기 볼게요. 요 녀석이었는데 A1 곱하기 A1 곱하기 B1의 절대값이지만 아까 과정 중에서 첫째 항끼리 다 양수라서 이거 그냥 벗겨냈단 말이야. 그래서 그대로 적을게요. 첫째 항이 뭔지 모르지만 A1 곱하기 B1 이렇게 이제 간결하게 쓸 수 있겠고 우변은 K배에다가 무슨 차이만 있어요? 절대값이 있다 없다 차이밖에 없어. 그럼 여기는 절대값만 없애고 쓰면 됩니다. 그래서 1 빼기 공비 R1 공비 R2 요게 이제 AN, BN 곱한 것의 공비죠. 의 첫째 항은 뭐다? 똑같다. A1, B1 곱한 것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크게 의미가 없었던 녀석이고요. 이거 정리만 하면 되겠네요. 정리합시다. 요 녀석은 마이너스 9분의 4. 그러면 1 빼기 9분의 4니까 9분의 5겠죠. 적고 가볼까? 9분의 5 분의 1은 K 곱하기 자, 두 번째 분모는 분의 1을 쓸게요. 9분의 4를 더하면 되니까 9분의 1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만큼을 통째로 어디다가 여기다가 곱하면 되죠. 그래서 마무리 K는 써볼까요? 9분의 5 분의 9분의 13 해서 99 약분하고 5분의 13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급수 정리했고요.